네,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 관련 안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1호 안건에 대한 자유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희망하시는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시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께 먼저 발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그룹 부위원장님. 예, 미래국방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이근욱입니다. 우선 안보 환경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핵무기 탑재 핵잠수함을 건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변국들의 해양 역량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핵잠 보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5년도 10월 한미 정상의 합의와 이후 조인트 팩트시트 등 한미 정상의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신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이번 기회에 몇 가지 사항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알기에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동력원으로 하는 잠수함을 건조하고 무기체계를 탑재하는 것이고, 따라서 기존 획득 사업과는 차별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단순히 획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영, 퇴역, 해체까지 40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체 과정을 담당할 조직과 제도를 가능한 한 빨리 구비하고 입법 미비 등을 해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2035년까지 10년 이내에 핵잠을 진수하겠다는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예산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기관들은 국가적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과감히 혁신하며 업무를 수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셋째, 핵잠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비확산 관련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사업 진행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잠은 동력원이 원자력이라는 것 뿐이지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도 아니고 대대식 무기만을 탑재합니다. 또한 원료 자체도 핵무기 제조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이 아니라 20% 정도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NPT 등 국제규범에 부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IAEA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비확산 의지를 확고히 견지하고 이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협정 체계 등을 통하여 더욱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제도 구비 또 혁신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혜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현일입니다. 저는 그 계획의 목표와 예산 두 측면에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오늘 장관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플랫폼을 건조하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입니다. 근데 저는 목표를 조금 더 높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고의 잠수함 작전 수행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건조가 완성되면 사실 개별 함정이 작전 운용 성능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그 화면을 보신 그런 성능을 갖게 되는데 이 성능은 실제로 발현되는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함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해역에서 작전을 할 수 있어야 그 성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성능의 발휘는 잠수함 자체가 아니고 해군 전력과 합동 전력이 우리의 해양을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뛰어난 무기를 만들어 놓고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 단계부터 확실하게 건조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의 잠수함 작전 수행 역량을 함께 갖춘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인데요. 이 핵추진 잠수함이 아직 이제 소요 제기 단계이기 때문에 금액은 안 나왔겠지만 전문가들 말 제가 들어보면 대략 20년간 매년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요. 올해 우리 정부가 역대 최고로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국방 예산을 역대 최고로 거의 65조 8,500억 원 정도의 엄청난 예산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올해 함정을 건조하는 함정 프로그램 예산이 2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매년 바뀌겠지만 핵추진 잠수함에 1조 정도 쓰면 거의 반을 쓰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전력 건조 방식으로는 전력 건설할 때 쓰는 예산 방식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거다. 왜냐하면 핵추진 잠수함 만드느라고 해군 하나를 다 써버리면 그 핵추진 잠수함을 보호하고 실제 작전을 하기 위한 여건을 갖출
함정 건조는 지연되거나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서 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예산과 함정 프로그램 예산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지침을 대통령께서 이번에 한번 같이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면 이 사업이 아주 성공리에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표를 높게 잡자, 작전 역량을 높이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네, 김성진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걸입니다. 저는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해 잠수함 작전 환경입니다. 동해는 수심도 깊을 뿐만 아니라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기 때문에 물 수계, 그러니까 뭉침 현상, 그 다음에 소용돌이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수함 작전하는데 탐지 공격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8,500톤급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핵잠을 우리가 도입한다는 것은 필수적이고 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잠수함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잠수함 시장, 세계 잠수함 시장은 38조 원이었습니다. 2030년에는 47조 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매년 4.5%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잠수함과 관련해서 고용 창출 산업 배틀을 한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향후 더욱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오커스가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잠수함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오커스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마스가하고 결합 또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오커스는 최근에 곤란을 겪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핵잠, 버지니아급 핵잠 건조 능력은 연간 1.2척입니다. 연간 2척이 되어야지만이 호주에도 잠수함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시설을 갖추려면 2030년대에나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미중 대결의 격화, 세계 안보 상황의 불안, 이걸로 해서 미국은 핵잠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래식 잠수함을 핵잠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핵잠 건조 능력, 이것은 시급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스가와 핵잠 건조를 서로 도와주고 결합을 한다면은 윈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마스가 추진에도 어려운 조건 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추진하게 될 경우는 핵잠 도입 그리고 마스가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다음으로 김성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미래국방전략위원 김성진입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더하여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교적 협의 부분 외에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법적 근거를 갖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입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단순히 국방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군과 방사청은 작전과 획득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결료와 원자로 문제, 또 외교부는 외교적 협의 문제, 나머지 조선, 방산, 원전 기업까지 모두 다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사업이 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갖는 범정부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갈등 관리입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군사적 필요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지역사회나 시민단체와의 충돌이 발생하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은
민감한 핵 이슈가 결부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나 방사능 안정성 등 민군 갈등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갈등은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주민 설득 절차를 포함한 선제적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방위사업 특유의 소송 등 법적 리스크입니다. 최근에 대형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서도 나타났듯이 보안, 사업 추진 방안, 또 방산업체 간 경쟁은 단순한 기업 분쟁을 넘어서 전력화 지연과 전투력 손실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은 동맹국 간의 협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인 부담으로까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분쟁 해결 기준을 포함한 이러한 분쟁 방지 리스크를 초기부터 정교하게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잠수함을 운영하는 것도 결국에 사람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작전 능력이 강점이지만 반대로 승조원들은 훨씬 더 좁은 공간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야 됩니다. 현재 초급 간부의 부족 상황과 더해서 단순한 이러한 문제는 복지 문제가 아니고 전투력 문제, 또 안전관리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무인무기 체계와 연결해서 초기부터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민간군이 합심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때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성공하고 또 우리의 안보 역량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진 위원께서는 이제 사회적인 측면 또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은 또 잠시 후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이제 배석하신 분들 중에서 1호 안건 핵추진 잠수함 기본계획 관련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제가 알기로는 초대 잠수함 사령관이신 윤정상 전 제독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정상입니다. 초대 잠수함 사령관을 역임했고 예비역 잠수함 승조원으로서 대통령님을 모시고 오늘과 같은 큰 행사를 하게 됨을 정말 감개무량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뒤에 보시는 암모함이 건조되기까지 우리나라의 조선 용량을 총집결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핵추진 잠수함은 거기에 추가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포함해서 전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을 해야만이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하셨다시피 북한이 몇 년 이내에 핵잠수함, 핵탄두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곧 진수시켜서 동해바다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건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 그 컨트롤 타워를 누가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좀 외람되지만은 이 핵잠수함의 발판을 마련해 주시고 큰 힘을 실어주신 대통령께서 주관하셔서 청와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배석자분들 중에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위원님. 저는 전자권 전환을 지금 준비했는데 이제 같은 해군으로서 잠깐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저 조광래 의원입니다. 해병대 예비역 소장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통해서 그 해상 봉쇄가 이제 한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어느 정도 봉쇄 상태에 사실 놓여 있는 그런 지정학적 이치입니다. 따라서 잠수함 전력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무한한 자막 능력을 갖춘 핵추진 잠수함이야말로 진짜 잠수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제 로망처럼 여겼던 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이제 물꼬를 터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좀 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감에 있어서 딜레마 상황을 좀 경계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보론에 의하면 국방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국가의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정된 국가 자원을 국방 분야에만 너무 평중시키다 보면 다른 분야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도 사실 정말 중요한 전력입니다. 그러나 국가 안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력 중에 사실은 또 한 가지 전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감에 있을 때 다른 국가 안보에 정말 기묘한 전력들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그런 딜레마 상황을